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5월달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생각보다 미국발 악재, 부채 한도율 협의가 의외로 잘 되고 있다는 루머가 나옵니다. 안도하는 분위기고요. 하지만 아직 끝은 안 났으니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분위기는 좀 좋아졌어요. 경계하자 이거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1200조 시장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선점하는 게 좋겠죠. 그 중에서도 재건주에 대장은 있을 건데 진짜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어떤 건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벌써 어떤 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아직 숨은 재건주 수혜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돈세형이 전기차 충전 때문에 투자한 S트래픽이 갑자기 재건주라는 겁니다. 좀 황당했는데 기분은 좋았습니다. 잠깐 15%를 급상승해 야 이거 로또인데 했는데 빠져서 그래도 한 5%대 상승해서 이제는 S트래픽이 이익 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생각보다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가 호재이더라고요.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 한 기업의 1200조 재건사업 설명, 인프라 개발 등 대규모 재건사업 소개, 그리고 국내 기업은 포스코 인터, 대우건설 등 국내 기업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시장이 열린다면, 재건사업 시장이 열린다면 한 건만 수주를 받아도 큰 거 아닙니까? 이번 행사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 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쌍용건설, 현대 로템, 한전 등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두산 에너빌이 왜 참석했죠?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또 신원전 2기를 우크라이나 재건 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은 왜 참석했을까요? 기차도 완전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 인프라도 구축하려면 현대 로템이 기차 쪽에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전은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두산 에너비라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의외로 건설만 있는 게 아니라 원전에도 수혜고 여러 가지 기자재도 호재고요. 원전 분야도 호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혜받는 섹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200조라는 거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재건이 시작된다면 의외로 큰 시장이 열릴 수 있어요. 한국 건설 기계 원전 1200조 우크라 재건 사업 파트너 될까? 건설은 아시겠죠? 기계는 뭐냐? 기계는 그겁니다. 굴삭기, 로더 이런 굴삭기 장품, 크레인 같은 거 통칭해서 기계 섹터라고 하는 거예요. 굴삭기 같은 거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불도저 같은 거 전체 나라가 이렇게 파괴가 됐으니 도로, 항만 재건할 게 엄청 많겠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굴삭기가 필요한 거죠. 이건 HD 현대건설 기계네요. 수혜받을 섹터, 수혜받을 기업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재건 사업에 꼭 필요한 에너지, 조선, 플랜트, 로봇 등 이 분야도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군 폭격으로 주택, 공장, 도로, 공항, 철도, 주요 인프라가 파괴됐다. 이렇게 파괴된 거는 전쟁이 끝나면 다시 복구시켜야 되죠. 그러면 엄청난 매출이 발생하겠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지원 안 해주면 뭐 이런 큰 공사가 대한민국 주겠습니까? 그러니 무기를 직접 주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대외적인 거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쟁이 끝났을 때 또 다른 재건 사업에 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 로템 이런 기차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돈이 어디가 있어서 재건을 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국제사회 원조가 이어질 거예요. 왜냐면 공산당을 우크라이나가 대신 싸워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돼야 또 방어가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당연히 도와주고요. 미국 도와주고요. 한국 도와주고요. 그러면 1200조 만들어집니다. 뭐 공짜로 달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이자 준다고 하면은 투자할 나라가 의외로 많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많이 약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성과만으로도 투자할 가치가 되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 쪽 사업을 크게 봅니다.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는 이미 하늘나라 주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 미리미리 주식을 사야겠죠. 지금 전쟁 중에는 방산주가 대박이 났죠. 제가 저번 방송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방산주를 좀 떠나보낼 때가 됐다. 그 뒤에는 뭐냐? 재건주를 한번 공부해보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10년 미래가 좋은 건 아니지만 2, 3년 매우 큰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벤트 먹어야죠. 우크라이나 재건무 총리와 면담하는 원희룡 장관, 건설부 장관이죠. 원희룡 장관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열심히 일합니다. 지금 나라가 힘든데 여러 가지 돈을 벌려고 여러 가지 영업을 합니다. 저번에는 네옴시티 그쪽에 가서 또 공사를 따왔죠.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무 총리와 면담을 하면서 재건 사업에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봐요. 응원합니다. 정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MOU 소식에 관련주 급등. 지금 어제부터 좀 살짝 세게 오르는 것도 있고요. 슬슬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건설기계 제조업체 데모, 현대 엠버디아, 현대 엠버다임, 현대 인프라코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수혜받는 종목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 지난해 2월 지금 1년 반째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송두리째 파괴됐어요. 엄청나게 미사일 쏴댔죠. 그래서 도시가 잿더미 된 도시도 있는 것 같고 이 재건 사업이 작지가 않습니다. 거의 도시를 다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될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통신 들어가겠죠. 건설 들어가겠죠. 원전 들어가야죠. 지금 들어갈 섹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잘 공부해서 만약에 전쟁이 끝날 것 같다. 그럼 미리미리 선점에 매수하시면 성공하겠죠. 윤 대통령 젤렌스카 여사 접견, 우크라이나 적극 지원하겠다. 우크라이나와 윤석열 정부하고 매우 친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도 얘기했고, 그래서 제 느낌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끝난다면 미리미리 공부했다가 선발적으로 매수해 놓으면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 놨다가 이 정도 타이밍에 전쟁이 끝날 것 같다면 한 2달 전, 3개월 전에 매수하시면 성공하겠죠. 그러니 미리미리 공부합시다. 제가 10개 이상을 공부해 놨는데 관심종으로 모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만난 특사, 젤란스카 여사,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 참여 희망. 분위기가 좋아요. 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 좀 지원 좀 해주고 이래야 우리가 10배를 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전쟁 나서 망한 폐허가 된 나라에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느냐?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우크라이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잘했다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한 돈으로 우리는 또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도 무기를 좀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미리미리 해준 다음에 10배를 벌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한국을 매우 좋아할 거고요. 대한민국은 뭐 칭찬도 받고 돈도 받고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재건주 섹터의 타이밍을 잘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공부해서 해놓으면 돈 된다 생각합니다. 돈 된다 생각합니다. 증시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지금 하루 이틀 반등했는데 전쟁이 끝난다면 평화로 간다면 잠깐 다시 하락을 했다 다시 바람이 불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세형이 재건 테마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중장타 단타로 10년 투자하면 안 돼요. 1년 2년 그때 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미는 뭡니까? 돈입니다. 돈 된다. 원희룡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진입할 마지막 기회다. 판짝이 이미 진행 중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벌써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원희룡 장관님 화이팅! 돈 벌어 와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망한다는데 대한민국 매우 강합니다. 재건 사업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원전해도 되죠. 뭐 할 거 많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대한민국을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원희룡 장관 응원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1200조 시장을 예상하고요. 건설, 기계, 원전은 신규 건설은 2기가 건설 예약이네요. 그리고 수소에너지도 지금 관심 있다고 하고 철동망 구축을 한다고 하고요. SK가 SK, 한화, 두산, HD현대, LX, 현대차가 관심을 둔다고 합니다. 주택, 공장, 도로, 공항, 철도, 주요 인프라가 완전 파괴됐고 이 파괴됨으로써 장비, 불도저, 굴착기, 로도,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비를 만드는 두산 바켓, 수산중공업, 현대 에버다임, 대봉,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가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동차, 기차죠. 현대 코버레이션, 현대 로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돈세형이 좀 모아놨는데 도화 엔지니어링, 토목공사, 상하수도 쪽이고요. 데모는 굴삭기, 부착물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SY는 돈세형이 매수했는데 모듈러 주택에 대한민국 1인자죠. 그럼 이런 소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삼부토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뚱맞게 들어갔는데 신원전 2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전쟁 때 좀 도와주면 두산 에너빌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원전 제일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두산 에너빌의 호재다. 그리고 현대로템 기차 아닙니까? 현대로템은 전차도 팔아먹고 또 기차도 팔아먹고 현대로템 쌍박이죠. 쌍박. 현대 에버다임 건설 중장비 소방차량 제조를 하고 있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건설기계 판매업체죠. 대동 농기계를 만듭니다. 농기계를 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가 농산물이 생산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건을 한다면 농사만이 지니까 뭐 농기계 많이 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대한민국이 많이 우크라이나에 도와주면 돈이 돼서 10배가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에프가 오늘 호재가 났는데 쌍용건설을 인수하면서 호재라고 하네요. S트래픽 생뚱맞게 S트래픽이 오늘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S트래픽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와 전기차 생태계 재견에 참여한다 이런 루머가 떴대요. 저는 오늘 기분이 엄청 좋았죠. 한 1억 정도 투자했는데 뭐 15%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로또 맞았구나 이렇게 했는데 한 10분 있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5% 정도 5% 정도 상승에 멈췄죠. 좋다 말았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SY 좀 바닥이죠. SY 실적이 괜찮습니다. 돈생이 지금 1억 6천을 사서 지금 손해를 봤는데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을 지금 찍은 것 같고 슬슬 한 3일 올랐는데 아직까지 SY는 부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듈러 주택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SY도 재건주의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상 매수해도 괜찮다. S트래픽 오늘 좀 세게 갔는데 오늘 뭐 이만큼 갔었어요. 이만큼 갔는데 이 간 이유가 현대차와 우크라이나의 전기차 충전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루머가 떠가지고 10%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S트래픽은 사실 우크라이나 상관없이 기업이 매우 좋습니다. 전기차 충전 섹터인데 전기차 충전 섹터 겸 우크라이나 재건에 된다면 매우 좋게 봅니다. 1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도 좋고요. 타이밍도 좋아요. 그리고 기업도 좋고 기회되면 매수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S트래픽 좋습니다. 지금 차트상 많이 상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기회를 봐서 매수하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승률 80%는 됩니다.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도 뭐 차트상 많이 상승한 건 아니죠. 주봉 하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정을 혹시 받으면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 섹터가 많이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할까 말까 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만약에 진짜 강력하게 평화가 온다면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거죠. 서남기계공업도 비슷한 위치고요. KH건설은 바닥을 기고 있네요. 삼부토건 많이 빠졌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HD 현대건설 기계
이거는 좀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기업이 좋은가 봅니다. 많이 올랐어요. 데모가 핫한 것 같은데요. 기업이 좋은지 많이 올랐어요. 현대 인프라코아. 현대 인프라코아도 기업이 좋아서 그런지 우상향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조정 받을 때, 요때 조정 받을 때 들어가면 괜찮겠네요. 조정 받고 다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두산바켓, 돈세영이 한번 방송했습니다. 기업이 좋아요. 그리고 미국발 수주가 많아요. 지금 돈세영이 방송하고 저는 매수를 안 했지만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많이 상승했네요. 두산바켓이 좋은 기업입니다. 미국발 매출이 좋아요. 두산바켓은 중소형 장비의 세계 1위입니다. 역시나 좋은 기업이니까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네요. 돈세영이 근데 이게 방송을 했는데 왜 안 샀지? 하여간 두산바켓은 좋습니다. 두산바켓을 놓쳤다면 또 뭐가 있나요? 두산 사면 됩니다. 두산. 돈세영이 두산 매수 타임 됐다겠죠? 두산이 왜 괜찮죠? 두산바켓이 잘 사기 때문에. 두산 좋습니다.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쌍박이죠. 전차 팔고 기차 팔고 조정을 좀 받았는데 어중간하네요. 한 요 정도까지 조정 받으면 요까지 조정 받으면 요때 매수하면 좋겠네요. 요때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 콤버레이션 괜찮게 갔네요. 대동도 차트는 참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 같죠? 은근슬쩍 이 대동 같은 게 좋을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난다면 대동이 의외로 갈 수 있는 거죠. 차트상 위치도 좋고 대동이 의외로 좋을 수도 있다. 인디에프 쌍용건설 인수했다는데 뭐 도깨비 주식 같습니다. 재건 때문에 오늘 상승한 것 같아요. 인디에프 재건주 때문에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요점은 전쟁이 방산을 키웠는데 만약에 마무리된다면 재건 섹터에 또 꽃이 핀다. 미리미리 공부했다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좋은 섹터, 좋은 기업이 있어요. SY도 괜찮고 S트래픽도 괜찮고 좋은 기업 많아요. 제가 좋은 기업을 표시하겠습니다. SY도 좋고요. S트래픽도 좋고요. 두산바켓도 좋은데 많이 올라갔죠. 현대로템도 그렇고 HD 현대건설 기계도 좋고요. 현대에버다임, 현대인프라코아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주봉 차트를 보면서 좋은 타이밍 때는 한 3개월 뒤에 평화협상을 하고 전쟁이 끝난다 하면 미리미리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내일 종목 상담 몇 개 밀린 거 내일 하려고요. 열심히 분석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 가자 백원.